안녕하세요. 제가 탐정사 8차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다시 말하면은 어떤 개개인이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창의적인 작품을 누군가는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훔쳐갔다는 것이죠. 역시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보호 방법이 기라. 역시 탐정사가 또 나서야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핵심 자산보호라는 부분에 어떤 걸 보호할 것이냐. 자, 맨 처음에 특허. 분명히 이것은 이제 특허청에 특허를 내죠. 기술적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보통 여러분들 지적재산권 그러면은 대부분이 살아생전 그리고 사후 50년간 보장된 겁니다, 원래. 물론 이것은 이제 FTA에서 각국이 자유무역협정에서 기간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50년이라 그래요. 사후 50년. 근데 사전에는 당연히 보호받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은. 사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내가 노래를.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해가지고 매달 내게 일정부 수익이 됩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소유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향후 몇 년간? 50년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의력, 창작품에 대한 어떤 대가라는 맥락인데 그것을 하나의 노력도 들이지 않고 훔쳐갔다. 범죄입니다. 특허. 그 다음에 상표. TM는 브랜드 식별을 위한 표지. 우리가 잘 쓰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다 그렇죠? 상표. 그 다음에 디자인. 로고 같은 거. 제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 뭐 이제 상표도 상표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그 디자인을 가져가서 안 됐다. 저작권. 창작물에 대한 권리. 앞서 말한 노래, 뭐 소설, 시 이런 여러 가지. 왜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냐?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 그렇죠. 이제 개인의 지적재산권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벤처기업이 자기들의 나름의 기술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글에서 또 뭐 구글이 갖고 있는 OS, 지금 우리가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의 OS는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구글에 일정 부분 돈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로열티를 주죠. 그럼 우리가 코카콜라를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일정 부분 로열티를 줍니다. 이거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죠. 침해 조사 목적, 침해자 신원 파악, 침해 규모 추정, 법적 조치. 그렇죠. 누가 침해했냐? 규모가 얼마? 그 사람이 침해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갔냐? 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죠. 주요 의뢰자, 기업,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로펌이라 그럽니다. 개인 창작가, 개인 크리에이터. 조사 범위,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 전용. 쉽게 말하면은 창작품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서 체계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조 상품, 유통 현장 조사. 위조 상품 그럼 뭡니까? 짝퉁이라고 그래요. 짝퉁. 시장, 도매상가, 온라인 쇼핑몰, 또 유통 현장까지. 지금도 뭐 유통된다고는 합니다만은 한때 동대문이랄지 이런 동대문의 거래판 가판에 가면은 짝퉁 상품이 많죠. 뭐 짝품 나이키, 짝품 아디다스. 또 그래도 유통도 하고 실제 짝퉁을 만든 공장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짝퉁의 천국이라 그럽니다. 거의 그 오리지널하고 차이가 없답니다. 제품도. 단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지. 자, 그런
온라인 모니터링, SNS, 오픈마켓, 해외 직구 사이트, 지속 감시.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온라인을 구매를 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로 구매했다. 분명히 오리지널이다. 나중에 본 게 짝퉁이야. 그런 모니터링 돼야 되고. 유사 상표 사용 실태, 소비자 혼동 이야기하는 유사 상표 사용 조사. 그러니까 교묘하게. 예컨대 여러분들 나이키는 백색으로 3선이 그어져 있죠. 그런데 4선을 그은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 상표를 교묘하게 위조하는 것. 제조원 추적, 유효 상품 생산지 및 유통 경로 추적.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 TV 뉴스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때 보면은 특히 위조 상품 생산 공장을 급습한 경우도 있어요. 유통 경로 추적에서.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결국 이제 어떤 지적 재산권이니까. 브랜드 침해자의 실원 및 책임 소재 파악.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서 신원 파악에서 침해 규모가 어떠하냐.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해. 자, 침해자 신원 파악. 위조품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 정보 수집. 또 금방 이런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금방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뿌리 캐듯이 딱 잡아 올리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업자 정보조사,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사업장 소재지 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내게 되면은 진품이냐 짝퉁이냐. 알겠죠? 판매 현황 분석, 판매량, 매출 규모, 유통기간 등 피해 산정. 그 판매량, 매출 규모, 유통기간 전부 종합하여 총 액수가 얼마냐. 왜? 그렇게 해야 결국 배상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 조치인데 민사소송, 형사고발. 형사고발은 그렇게 만들어 짝퉁 잡힌 사람은 인신구속을 하겠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판매했던 양, 규모, 유통기간에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브랜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유출 및 무단 사용 탐지. 물론 기술 유출은 누가 합니까? 내부 소행자가 하겠죠. 산업 스파이가 하겠죠. 또는 퇴직자가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유출해서 결국 어떤 회사 갖고 있는 그것도 역시 지적재산권이죠. 이런 지적재산권을 결국은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다른데? 그 내용입니다. 내부 직원, 퇴직자, 협력업체 등 유출 주체를 찾아내자. 분명히 누군가가 이 기술을 밖으로 빼돌렸다. 금방 알게 됩니다. 퇴직자도 많이 하죠. 퇴직해서 사실 벌이가 좀 시원찮으면은 이런 기술 유출해가지고 대가를 받겠죠. 찾아내야 됩니다. 퇴직 직원 동향 모니터링, 경쟁사 이직 후 유사 기술 개발 여부. 그렇습니다. 어떤 A라는 회사에 퇴직하고 B라는 회사로 갔는데 B라는 경쟁사에 보니까 A 회사의 기술을 그대로 뺏겨서 했더라. 그럼 분명히 퇴직 사원이 했겠죠. 그걸 찾아내고 있는 것이고. 모방 기술 사용 증거, 경쟁사 제품 분석을 통한 특허 침해 확인, 뭐와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역시 기술을 뺏겨서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산업 스파이라 그런다. 산업 스파이 행조사, 고의적 기술 정보 탈취 시도 탐지. 아예 처음부터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 근무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훔쳐내려고 그 회사 직원들하고 선이 다 있다든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회사 직원을 매수한다든지 그래서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결국 그 기술을 빼내서 다른 회사에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이런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또 찾아내야 된다. 창작물 보호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대응, 불법 복제 실태 파악.
이것도 이제 뭐 불법 복제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서를 사는데 원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원서 또는 프랑스어 원서, 이 원서를 사는데 그 원서를 그대로 사올 수는 없습니다. 비쌉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과대표가 산다든지 또는 지도교수가 한 권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학교 앞에 복사 집에 가서 다 카피합니다. 근데 또 카피 기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못합니다. 그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적,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불법 유통, 복제해서. 이것도 문제죠. 침해자 및 업로더를 추적하자. IP 주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 어렵. 뭐 IP 주소 추적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면 금방 찾아냅니다. 표절 및 무단 사용, 원본과 침해물 비교 분석, 사용 정황 확인. 요즘은 여러분들 그 표절이 아닌가 긴가 이것도 표절 확인하는 기계에 집어넣으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표절이 몇 %인가.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거기서 뭐 일정 부분 따오고 뭐 용어를 살짝 바꾸고 이렇게 해더라도 그렇게까지 표절로 안 쳤습니다만 지금 금방 합니다. 표절은 범죄입니다. 침해 규모 추정, 다운로드 수, 조회수, 판매량 등 피해 산정. 최근에 보면 영화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영화도 보면은 불법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실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도 나오고, 뭐 넷플릭스랄지, 디즈니 플러스랄지 이런 것도 다 밖으로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만약에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하겠죠. 하는데 교묘히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불법 유출합니다. 역시 기업 탐정사 입장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창의적 디자인 보호련 전문조사, 유사 디자인 제품 조사. 뭐 그림에서도 보듯이 비슷하죠? 시장 내 유사 디자인 제품 판매 현황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를 구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식별이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유사 디자인. 분명히 이것도 범죄입니다. 디자인 모방 증거 수집, 모방 제품의 제조 과정 및 물리적 증거까지도 찾아내야 되겠고, 판매처 및 유통업체, 침해 제품 판매점, 가격, 유통량 파악. 실제 여러분들 뭐 진품을 파는 그런 매장에서도 깜빡 속고 이런 짝퉁을 팔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전문 조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짝퉁을 감별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 조사를 통해서 이런 창의적 디자인을 보호해줘야 된다. 역시 탐정사가 또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탐정사는 이런 역할까지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온라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침해 유형과 대응, 국제적 침해 대응, 해외 사이트, 글로벌 플랫폼 침해 대응 전략.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버를 해외에 두게 되면은 자칫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찾아내기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범죄를 찾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국제적 침해의 대응을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 디지털 저작물의 원본 증명 및 이변조 방지. 원래 여러분들 이 블록체인 기술은 뭡니까? 암호화폐 기술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해킹을 못하게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쌓아놔서 그걸 연결시킨 개개인의 정보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그런 맥락에서 암호화폐를 만들고 유통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블록체인 기술. 이것도 이제 IT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메타데이터 분석,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정보 수정 이력을 추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전자상거래, SNS, 동영상 플랫폼 등 수시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결국은 지금은 거의 모든 이 거래가 온라인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런 침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할 때 이 기업 탐정사가 조사를 합니다만은 이 기업 탐정사는 역시 합법적인 선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법적 조사를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인데 관련 법률 준수, 그렇죠. 뭐 특허법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제방지법 등에 의한 조사 활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업 탐정사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와 관련된 법령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벗어나면 위법이니까. 그렇죠? 물론 또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해킹, 영업비밀 탈취 등 금지 행위를 피하고 합법적 방법은 증거. 아무리 증거를 찾겠다, 증거를 잡겠다라고 해서 해킹을 한다든지 비밀 영업을 탈취한다든지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탐정사라는 것은 뭡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해킹을 해서 그걸 찾아냈다. 이건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필수 여덟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금지, 정보 주체 권리 존중 당연한 내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된다. 추측 배제, 우리 추측 위로 짐작해서 이럴 것이다. 짐작해 보니까 이런 범죄가 분명히 범죄다. 또 지적재산권을 탈취했다. 아니면 어쩔 것인데. 추측은 배제해야죠. 명확한 출처,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도 그러니까 이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지라도, 내용이 있을지라도 탐정사는 반드시 조사할 때는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종합 전략. 물론 사전에 예방이라는 건 늘상 뭡니까? 사전에 해낸 걸 예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건이 터져서 대응할 때는 빨리 하자. 어떻게? 이렇게 예방 시스템 구축합니다. 정기적 모니터링, 조기 경보 시스템. 항상 기간을 갖고 물론 정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조기에 알려야 되겠고. 두 번째, 관리체계, 특허, 상표 출원 전략, 저작권 등록 관리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 권리를 갖게 되면은 가진 권리를 정확하게 매니지먼트를 잘해줘야, 관리를 잘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체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국제협력. 요즘 이제 이 지적재산권, 특허랄지 이런 내용들은 상표랄지 저작권 이런 것은 국경을 뛰어넘죠. 요즘은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이랄지 또는 시장 자체가 국경이 없어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해외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필요합니다. 또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 매뉴얼, 침해 발견 시 신속 대응 절차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적 조치 가이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가장 큰 자산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그 숱한 노력,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자기가 만든 창작물이 어느 누군가는 한순간에 훔쳐가서 그걸로 말미암아 수익을 창출한다. 그것은 이 창작자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죠. 그리고 많은 수익을 뺏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탐정사, 역시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 탐정사가 해야 될 일, 이런 지적재산권 침해 보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합법적으로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탐정사의 역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